네, 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탄핵 정국 속에서 정치 현안이 켜켜이 쌓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견해의 이분, 견해는 어떤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의원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빨리 한 사람이 잡혀 들어가야 평안하지. 이거 아이고, 지금 바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딱 1시간 전 오전 7시경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LA 산불 걱정을 그렇게 많이 했네요. LA 산불 걱정을 하면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우리 교민 피해를 막는 데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젯밤에는 술 안 마셨던 모양이죠. 일찍 일어난 게. 그래요. 어떻게 됐든 과대망상증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과대망상. 네. 자기는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있는데 내가 대통령이다. 당부드립니다를 혹시 지시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자기 때문에 우리 5,200만 국민들, 네. 특히 서민 경제, 골목, 식당, 해남 같은 그런 시골에서도요. 절반 이상이 떨어졌대요. 이것은 걱정 안 하지 않고. 매출이. 예. 어. 지금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것은 눈에 안 보이고 예. 미국 산불 걱정할 필요 없이 자기 걱정이나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메시지를 왜 올렸을까가 참 중요한데 지금도 자기는 대통령이다 이걸 가지고 있다니까요. 혹시 이게 미국을 향한 메시지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그 지금 페북 글 중에 미국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었던 소중한 동맹입니다라고 이걸 강조하는 대목이 있는데 미국에서 그런 얘기가 조금씩 나온다면서 이 탄핵 정국이 한미 동맹에 해가 된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이 좀 나온다면서요. 그건 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거니까 네.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할 정도만 참작을 해야지 전체 흐름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제이크 설리번 지금 안보보좌관도 계엄이 잘못했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든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윤석열에 대해서 미국이 손잡아줄 리가 절대 없어요. 트럼프도 그럴 거라고 그렇죠. 확신하십니까? 당연하죠.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앞서 윤건영 의원과 이제 그 경호처 내부 움직임에 대해서 참 그 자세히 이야기를 했는데 의원님께서도 김성훈 경호차장을 좀 아신다면서요?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저에게도 오기도 하고 찾아왔다고요? 그렇죠. 어. 차장 때. 아, 현안 가지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경호처는 윤건영 의원도 국정상황실장 하면서 부단의 관계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비서실장 하면서 경호처하고 잘 지내는데 경호처 경호관들이 진짜 멋있습니다. 핸섬하고 예. 신체 좋고 영화 또 보디가드 이런 거 보면 뭐. 그렇죠. 예. 그리고 실력도 있고 네. 그 경호관들이 훌륭한데 이번에 제가 맨 처음부터 그러한 얘기를 제기했는데 지금 사표는 박정준 경호처장은 경찰 내부에서 신망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김성훈 1차장, 경호본부장, 가족부장이 강경파로 문제가 있고 이분들이 김건희 라인이고 이분들이 신체가 좋으니까 운동 많이 하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밤에 대작에서 술을 많이 마신다. 여기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네.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경호처장이 공수본에 나오면서 사표를 내고 나왔잖아요.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내부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예. 저도 아는 친구들하고도 접촉을 합니다마는 왜 우리가 이걸 하느냐 이게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건 대통령 직무가 배제된 사람이 예. 어떻게 경호처 직원들에게 경호관들에게 총기를 사용해라?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그렇죠. 나왔잖아요. 무기 사용을 지시한 것. 또 그리고 그 사진 배낭 메고 몇 사람 보였잖아요. 네. 이게 지금 엄포형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소위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러한 경호처의 일탈된 행위가 한 서너 사람에 의해서 자행되는 이런 강경이 네. 내부에서 곧 무너진다. 그렇게 보세요. 실제로 무너지고 있고 그러한 것들을 저도 많이 제보를 받고 실질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럼 완강한 정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전망하십니까? 그 몇 사람이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렇지만은 그것은 이제 날이 갈수록 지금 일주 사이에 많이 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공조본이 예. 아주 잘하고 있다. 특히 경찰 예. 국수본부장이 아주 잘 핸들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래서 보시고. 체포는 순식간에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왜 경찰에 나갔을까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의원님은? 그분이 본래 신망이 좋은 사람이에요. 네. 내부에서 경찰 내부에서 그러나 이제 국민의힘으로 국회의원 2번 사실상 떨어졌죠. 한 번은 출마해서 한 번은 공천에서 탈락됐는데 그래서 아마 정진석 비서실장과 공주 동양이기 때문에 거기서 추천했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 처장으로 추천한 게 정진석 그렇죠. 비서실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데 옳지 않은 거예요. 특히 경찰 국수본에서 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잘 알고 국수본 간부들하고 또 전부 선후배 관계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출두하면서 이제 3번 출두를 안 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는 것 알고 있잖아요. 하면서 미리 사표를 내고 나왔는데 저는 최상목 대행이 수리를 해준 게 고개가 갸우뚱갸우뚱해져요. 혹시 전격적으로 되게 빠르게 수리해 줬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과 뭔가 소통을 했을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건 온건판이기 때문에 예. 온건파이기 때문에 차장을 대행시켜서 예. 강경파들로 밀고 나간다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됐든 경호처는 무너지기 시작했고 네네. 뚝이 들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관에든 쥐가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 독 밖으로는 못 나오고 잡힌다. 저는 그렇게 봐요.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현직 대통령인데 체포 영장을 집행을 하고 수갑을 채운 건 국격을 떨어뜨리니라고 막 계속 강하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이런 목소리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예. 저도 그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어제 말씀하셨던데 그래도 우리 대통령 아니었어요. 네. 2년 7개월간 우리 대통령이었는데 대통령이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게 얼마나 국격을 떨어뜨립니까? 세계적 조롱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마지막 모습이라도 국민들에게 좋게 보이려면은 당당히 걸어 나와서 제 발로. 걸어 나와서 대국민 사과하고 걸어서 공조본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지 저렇게 저항을 하고 있고 뭐 총기 무기 사용 지시까지 따르는 지시까지 한다고 하면은 수갑 채워야지. 아 그럼 뭐 꽃가마 태워요? 말 태워요. 아이고. 예, 그렇죠. 꽃가면은 안 되는 거겠죠. 말도 안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 아니에요. 내란 수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매를 벌어서 맞고 있어요. 매일 맞잖아요. 무기 사용해라. 네. 이것도 얼마나 국민들이 분노하겠어요. 근데 지지자들은 결집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지율도 오르고 있다고.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 보수 네. 그 보수들이 뭉쳐주는 거겠죠. 집토끼가 뭉쳐지는데 그것이 영원히 가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인. 예를 들어서 예, 체포 후에 그렇죠. 또 바뀔 거라고 보세요. 예. 그렇게 보시는 거고. 윤석열 체포만 되면은 모든 게 끝나요. 그래요. 딱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할 일은 윤석열 체포, 헌재, 심리. 그렇죠. 이러면 다 끝나요.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지금 내란 특검법 다시 발의했고, 근데 국민의힘에서 108명 소속 의원 전원의 어떤 이름으로 자체 특검 법안을 지금 발의한다고 하거든요. 이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것은 예. 무속에 의거해서 움직이는 윤석열. 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뭐 공조본에도 안 나오고 뭐 절대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헌재도 안 나가고 이런 것은 지금 소위 연기 작전, 물귀신 작전으로 자꾸 딜레이를 시키고 있는데 네. 거기에 내란 동조 세력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히 권성동이 동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서 예. 아니 특검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요구했던 대로 제3자 추천, 대법원장이 추천하게 하고 두 분 추천하더라도 야당에서 비토권 행사하지 않겠다. 이상 해줬는데 뭘 또 다른 걸 요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계속 딜레이 작전을 쓰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지금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체포도 신속하게 헌재도 신속하게 심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상목 대행이 근데 또 여야 합의 이 특검법과 관련해서 여야 합의를 강조를 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안을 내고 협상이 만약에 공전이 되면 최상목 대행은 그걸 봐가지고 여야 합의가 안 됐으니까 설령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도 통과시키더라도 거부권 또 행사하는 이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최상목 대행은 사실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고 2분을 임명한 것도 저는 잘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예. 그리고 그가 할 일은 거기에서 끝났다. 그 이상 무엇을 기대해요? 아니 여야 합의가 돼야 법안도 무엇도 한다고 하면은 이건 말이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특검법도 이렇게 야당에서 여당에 그러한 요구를 다 수용해서 발의했는데도 또 여야 합의해라. 이것은 거부권 행사를 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그러니까요. 나오고 있는데 최상목 대행이 그러한 생각을 가진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죠. 국민의힘 움직임에 지금 예를 들어서 김민전 의원은 이른바 백골단 기자회견을 주선을 하고 그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제 그 자체라고 하고 집회에 나가서 이런 일련의 움직임이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른바 좀 너무 우경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많죠. 예. 특히 김민전 의원은 대학 교수 때 그래도 바른 말 좀 했어요. 그런데 잔민절에서 백골민전, 백골공주가 되던데 네. 백골단의 그 반역사적인 폭력적인 그런 행동에 대해서 몰랐다? 이것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84번이시죠, 그분이. 그렇죠. 그리고 윤상현 의원도 정광훈 목사한테 가서 대통령 후보로 점지받는 폴더 인사해가지고 네. 이런 것은 더욱 이 국민의힘 보수 세력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혐오를 갖게끔 만들고 있다.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국가 장래를 봐서는 좀 정리될 분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리될 분? 그렇죠. 정리라는 게 어떤? 다음 선거에서. 다음 선거에서. 네, 다음 선거에서. 정치인은 선거에 의해서 네. 국민들이 심판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 김민전 의원 잠자는 백골공주 관련해서 김민전 의원실에서는 그때는 잠 안 잤다고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던데요. 그게 문제 아니에요. 잠잔 것은 잠잔 거죠. 네. 잠 안 잤대요. 아니 글쎄. 아니 그 잠자는 사진이 저도 나왔는데 예. 저는 잤어요. 아, 사진이 나와 있는데 안 잤다 가면 그게 말이 돼요? 의원님 그것도 입을 떡 버리고 자는데? 자랑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랑은 아니죠. 예. 아니 저는 예. 그 6시까지 우리 계엄 해지 결의하고 본회의에서 대기하니까 되게 많이 자고 밖에 나가서 잤어요. 그렇지만 알겠습니다. 잔 거죠. 요번에 민주당 있잖아요. 전용기 의원이 극우 유튜브 채널 6개하고 운영자를 내란 선전 혐의로 지금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거 입틀막 아니냐 또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글쎄요. 그 유튜버에 대해서 네. 너무나 많은 허무맹랑한 그런 유언비어를 또 계엄을 정당화시키는 게 있으니까 뭐 고발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소위 카톡에 퍼날리는 사람도 처벌한다. 이걸 가지고 카톡 검열로 국민의힘에서 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에요. 저도요. 저희 선친이 제가 빨갱이다 하는
카톡에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막기 위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제가 승소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도 돌아다녀요. 그러면 때때로 전부 잡아가지고 경찰에 고발을 하고 예. 내 페이스북에다 이걸 퍼날리는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하지 마십시오 하면 또 한창 없어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병폐를 전영기 의원이 지적한 거지 네. 누가 카톡 검열을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렇게 유언비어로 참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은 그 군사정권 후예들이라 공작정치 해본 사람들이라 잘하더라고요. 일전에 한번 모셨을 때도 비슷한 질문을 한번 드린 바가 있는데 국정원장 지내셨잖아요. 네. 이 내란 사태 국정원은 정말로 연루가 안 된 게 맞습니까? 저는 연루됐다고 봐요. 예?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은 예. 이 최소한 예. 조태용 현 원장이 들었다잖아요. 3월 달에 예. 3월 달에 신원식 당시 국방장관 김영현 처장과 대통령과 함께 이러한 얘기를 한 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국정원법상 내란 외환 반란은 정보를 수집해서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고발을 했어야 돼요. 안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국무회의에 가서 자기는 반대했다 예. 하는데 국정원 소위 정무회의 차장회의에서도 그런 걸 보고를 하지 않고 네. 더 나쁜 것은 홍장원 1차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전화를 받았고 예. 여상원 예.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여인영. 여인영 예.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 잡아들여라. 그러니까 위치 좀 파악해 주세요라고 그렇죠. 연락받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미친놈하고 끊었다는 보고를 받고 예. 홍장원 1차장이 원장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봅시다 하고 기피를 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저는 최소한 조태용 원장은 관계가 있다. 아. 사전에 알았다. 예. 그리고 국정원법을 위반했다 예. 하는 것이 수사 대상이 돼야 돼요. 예. 더욱이 지금 최근에 이 홍장원 1차장과 있을 때 또 자기 원장 비서실 등 여러 사람들을 대폭 승진하는 2급 인사를 했어요. 네네네. 이것은 과연 오늘 정보위원회가 있으니까 따져보겠습니다마는 옳은 인사인가? 네네. 저는 그걸 보고 만약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한 2, 3급 1급은 물론 내보냈고 다 교육 2년씩 보내가지고 지금도 보직을 이상하게 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 사람들도 29명도 알겠습니다. 또 교육할 게 생겼구나 이런 걱정이 됩니다. 요거 오늘 정부위 회의 있다니까 한번 좀 추가로 나오는 이야기 있으면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이야기는 좀 명명백백해요. 알겠습니다. 아직 그런데 이 공조본에서 조태용 예, 원장까지 손을 못 쓰고 있다. 반드시 수사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